오늘 두 번째 주제는 특검의 시간입니다. 21대 국회 막바지로 통과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과 곧 22대 국회에서 다가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기에 맞춰서 검찰과 공수처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변호사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모시게 되네요. 네. 자, 이거부터 좀 보죠. 최근 뉴스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주말에 나온 뉴스예요. 제일 궁금한 거, 검찰이 움직이면 항상 왜, 원래 이제 검찰 입장에서 아니 뭐 수사 안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외부에서, 특히 이제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왜 지금 이 타이밍이냐, 요거거든요. 서정국 변호사 어떻게 봅니까? 아마 근데 그 일부에서는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민정수석 오면서 이제 그 인사 검찰 인사 예. 뭐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한다. 예. 또는 이제 이원석 총장이 반기를 들었다 대통령실에. 예. 이런 게 분석은 전부 잘못된 거다. 아, 저는 그렇게 그래요? 봅니다. 예. 지금 그럼 이게 왜 지금 나서냐? 예. 결국은 이제 그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제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한다. 예. 김건희 여사도 수사하니까 이재명도 이게 구속 기소하겠다, 쌍방울. 오. 왜냐하면 이게 6월 7일 이화영 선고되니 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기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속이냐 불구속 이게 문제죠. 예. 우리 성역 없이 한다. 예. 아니 대통령 부인도 수사하는데 이재명은 왜 못하냐. 저는 이거 하나. 그럼 이재명 성역 대표를 없이 다 한다. 이재명 구속하기 대표 위해서. 수사하기 위한 빌드업. 구속 기소를 위해서. 아, 구속 기소.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맞잖아요. 예. 요거 하나.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무리 부인하지만 특검을 희석시키는 거 맞죠.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하는데 야당이 김건희 특검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특검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수사하면요. 최재형 목사 잡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처벌 조항이 없어. 그런데 최재형 목사는 스토커에 건조물 침입에 완전히 뭐 공작이 많아요. 예. 위계 공무방해. 저는 따라서 이제 그 최재형 목사를 잡기 위한 세 가지로 봅니다. 그러면은 용산과 검찰의 불화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이게 앞에 제가 말했지만 가짜뉴스다. 아, 그럼 친해요 아직도? 뭐 친하다기보다 아직은 신뢰가 있어요. 질문 수준이 불화가 아니면 친한 거야. 그냥 이게 그냥 뭐 예. 담담한 게 그냥 공적인 업무 관계죠. 그냥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그냥 뭐 그렇죠. 뭐 일상 공적인 관계. 예. 요거는 유지되는 거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 예, 그거를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다.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예. 이게 검찰에서 특히나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이게 어떤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없었다면 오히려 또 이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정말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것도 털고 가겠다라는 어떤 정말 그 이번 총선 이후에 민심에 반영된 결과인지 예. 아니면 저는 검찰이 뭐 항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팔자를 거꾸로 잡았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용산의 눈치 보지 않겠다. 예. 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제까지 지금 검찰 조직도 굉장히 저는 전망의 위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검찰에 대한 해체론, 특히나 뭐 기소청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계속 도전이 있고 지금 시도가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오히려 검찰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 용산의 어떤 눈치 보기 계속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검찰 조직에 대한 전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털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특검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냐 뭐 그런 의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만 그 의도가 용산과 교감하에 이루어진 수사가 아니라면 저는 아니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네. 이제까지의 대통령실의 입장을 견지해 보면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하라고 했었을까? 약간 그건 좀 의문이긴 해요. 왠지 이거 다 서정국 변호사가 취재했을 것 같아요. 이거 용산이 알고 있었으면 교감한 겁니까? 아니면 용산 또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뭐야라고. 전혀 이게 교감이 없었어요. 아마 이제 대통령실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고발이 들어온 지 5개월 됐거든요. 예. 저 최재형 목사 쪽이나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 쪽이나 다 고발이 들어온 지 5개월 됐으니까 수사하는 거 맞는데 그냥 이게 그냥 형사 사건이잖아요. 단순 형사 사건. 그건 그냥 형사 일부에 배당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전담 수사팀 만들어라 지시하고
4차 장사하니까 특수통 출신 검사 3명 추가 투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팀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요거. 교감 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은 상당히 섭섭하게 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좀 민심을 전달한 게 네. 누구한테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요? 대통령 아니고요. 대통령실에게. 근데 육참 골단이라고 했죠. 대통령실에 네. 이재명을 이렇게 잡으려면 우리 살도 좀 배주됩니다. 이재명의 뼈를 취하려면 우리 김건희에서 살도 좀 배주된다. 예. 이걸 이게 이해를 해야 된다. 예. 검찰이 그러니까 교감이 없이 그냥 하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예. 저 이원석 총장이 방귀를 들었나 배신했나? 예. 송경호 이게 또 교체하려 했더니 수사를 하면 이게 교체하기 어렵잖아요. 예. 또 이게 배신했나? 예. 이런 섭섭함이 있지만 예. 그래 감정을 가지서는 안 된다. 예. 어차피 이게 이재명 잡으려면 우리도 이게 수사 성령 없이 해야 된다. 예. 살아있는 권력이든 살아있는 입법 권력이든 행정 권력이든 뭐 문재인 죽은 권력 성령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전달한 게 있어요. 그렇게 이건 검찰의 큰 그림입니다. 빌드업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러면 섭섭함을 없애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던가요?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다 보내준 거죠 대통령실에. 뭐 아마 이제 이해를 할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 예, 보고받고도 예. 아마 이제 그 왜 대통령실은 섭섭할 수 있지만 예. 털어봤자 김건희 여사가 이게 처벌될 일은 없다는 거는 법조계 뭐 우리 앵커도 법조인 아닙니까? 예. 그렇죠. 털어봤자 이게 김건희 여사 처벌될 일은 없으니까 예. 이해하시라. 수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뭐 소환하더라도 이해는 해야 된다 봅니다. 아니 근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해보고 처벌 문제는 이 얘기 어떻게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빌드업 뭐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위해서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너무 나간 건 아닌가. 아직 왜냐면 쌍방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화영 씨에 대한 판결도 아직 나지 않았고 전 판결이 난다 손 치더라도 바로 기소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아마 법리적인 검토도 상당히 많이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수사도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할 수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 5년 차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이건 뭐 검찰이 칼자루 거꾸로 잡았구나. 그렇죠. 차기 권력에 줄 섰구나. 그게 이제 여당 주자든 야당 주자든 이럴 텐데 대통령 집권 지금 3년 차 반도 안 지난 상태에서 2년 지났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칼자루 거꾸로 진 건지 아니면 그냥 원칙대로 그냥 하는 건지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 제가 알기로 이원석 총장이요. 이화영 술자리에서 검찰이 회유했다. 여기 극대노, 예. 극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원래 회의나 지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법리 검토가 필요 없는 게 이미 한번 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이죠. 영장 청구했던 사안에 재영장 청구 안 한 적이 없잖아요. 이화영 부의사 선고 6월 7일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6월이나 7일 중에 아마 이재명 소환하고 더는 다시 친다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볼 건데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만약에 유죄가 다 나오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기소하겠죠 검찰은. 뭐 그럴. 근데 이제 영장을 치느냐 안 치느냐 요 문제거든요. 영장을 못 쳐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뭐 상황에서. 어떻게 쳐요? 이거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텐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요 얘기는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 저 재판이 6월 초에 이제 선고 나오니까 그 이후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 앞서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처벌이 안 됩니다. 여기서 결국 쟁점 한번 짚어봐야 되거든요. 저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이게 처벌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로 안 된다 봐요. 네. 첫째는 이제 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배우자는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김영란법 위반 여부. 예, 김영란법에 예. 그 배우자는 요건이 까다로워요. 예. 공무원은 그냥 받으면 안 되죠. 예. 김영란법이. 그런데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을 뇌물처럼 요합니다. 이게 김영란법이 특이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그때 다 봤잖아 전 국민이. 거기에 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은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 친분을 이용해서 접근한 거지. 따라서 이제 그게 요건이 하나 안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선물 줬으면 그냥 받으면 뇌물이 아니라도 선물도 받으면 안 되는데 배우자니까. 대통령 부인은 직무와 그 남편의 직무와 관련된다. 법에 보면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서. 그게 첫째고요. 일종의 뇌물성이어야 된다 그런 그렇죠. 말이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0번 양보해서 직무관을 인정하더라도 징역 얼마에 처한다 처벌 규정이 없어. 이게 입법의 미비죠. 처벌 규정 자체가 없어. 법을 잘못 만들었다 그 당시에. 그렇죠.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새로 만들려 하잖아요.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저는 이게 그 과연 100만 원은 넘을까?
이게 파우치가 100만 원은 넘을까? 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조작 잘하는 공작 잘하는 분들요. 네. 검찰총장의 부인 계좌까지 조작해서 4,100만 원 총장 부인 계좌까지 조작해가지고 보도하려다가 말았잖아요. 보도하려다 말았잖아요. 겁이 어쨌든 보도 안 나서 됐으니까. 장인수 기자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뭐 보도 아까 뭐 내용 안 문제 했잖아요. 뭘 보도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보도 안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구나. 그 정도로 이게 조작 잘하는데 가격은 이미 나왔다는데. 아니 그 가격을 300에 산다는 영수증이 놓는데 네. 그게 짝퉁이 아니라는 증거 있습니까? 그래요? 그거는 이게 감정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알겠어요. 워낙 조작을 잘하니까. 일단 그 세 가지 이유. 그거는 일단 저 개인 의견 조작 썰은. 예, 개인은. 이게 저는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게 포괄적 뇌물죄도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예 그냥 형법의 뇌물.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행위라든지 예. 청탁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고위직이라든지 오히려 포괄적으로 그 직무 권한 자체가 넓었을 때에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그냥 예를 들어서 물품을 줬다, 명품백을 줬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히나 그 영상에서 보면 이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뭐 북한 관련한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인도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상당히 뭐 피력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자기도 대북 사업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 영상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정하게 뭐 그런 것은 없다 손 치더라도 이건 포괄적 뇌물죄로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사안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변호사신데 뇌물죄는 이게 신분범이잖아요. 공무원만 되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입니까? 뇌물은 아예 신분 자체가 해당이 안 되고 윤 대통령만 뇌물이 되는데 윤 대통령 언론 보도 보고 알아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윤 대통령이 알았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몰랐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 얘기 또 하던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 그러니까 뭐 원래 공직자가 그럼 배우자가 뭐 선물 받으면 신고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대통령이 신고 안 했으니까 뭐 수사 가능성을 언론에서 제기하던데 그건 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배우자가 처음 받은 거 김여사 알고도 바로 신고 안 해.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이건데 언론 보도가 알았다니 언론 보도 보고 알고 대노회가 부부싸움 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 부부싸움. 그래요? 그런 말도 있었어요.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알 수가 없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까? 우리 앵커님 부인도 뭐 하나 받아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남편한테 잘. 그런가요? 저희 집은 뭐안 해서 받는 거. 이건 부인 대통령이 알았다는 증거 없습니다. 그럼 언젠가 알았으면은 그때는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이미 창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미 기록물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기록물이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이거는 그냥 돌려주든지 안 받으면 배달해가 공탁하든지 아니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이게 제한테 주고 제가 가져도 돼요. 이거는 기록물 아니에요. 왜 국가 원수끼리 주고받은 것만 보관하는데 근데 아마 김 여사님은 이게 찝찝하니까 그냥 바로 창고에 국가 기록물로 보관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 의무가 없죠. 그럼 지금 국가 기록물로 보관돼 있을 거로 추정한다? 있어요 창고에. 알아요 그거? 있다고 해명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까지 어디에 놔뒀다란 말도 없잖아요. 그 보관하는 창고라는 것이 영상의 대통령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앵커께서 아까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건 수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알았냐 몰랐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면 조사든 뭐 어떤 조사든 해서 저는 알았냐 몰랐냐.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배우자가 이러한 경우에 모든 공직자가 그럼 배우자가 다 뇌물 받으면 하나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몰랐다고 한다면 아니면 뭐 남편이나 부인이 공직자인 경우에 그 배우자가 받았다고 한다면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김영란법도 안 걸리고 뇌물죄도 안 걸리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최고위직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뇌물죄로 볼 수도 경제적 공동체잖아요. 두 분이서. 근데 옛날에 권양숙 여사도 이게 그 미국의 아파트 상 의혹까지 있어도 권양숙 여사 때문에 노무현 처벌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그 우리 은행 있잖아요. 28성. 전부 이 김윤홍 여사한테 심부름에 때가 다 무죄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법의 헌결이에요. 대통령이 몰랐다면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과거의 전례를 봐도 그렇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요거예요. 난 왜 이런 게 관심인지 몰라. 이 조국 대표가 지난달 15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앞서 서경옥 변호사가 언급했던
송경호 중앙지검사 교체설 사실 한 번 유임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실은 총선 전국 때 올 1월 달부터 교묘하게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한 갈등 있을 때 맞물리면서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하고 검찰 수뇌부가 아주 안 좋은 관계다. 뭐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여의도 주변에 서초동 주변에 맞습니까? 조금 이게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점에서 어떤 점에서 제가 그러죠? 이제 취재하기로는 네. 제일 먼저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걸 이제 구속을 한번 했었잖아 영장. 근데 기각이 됐는데 그냥 불구속 기소해 버렸거든요. 아, 재청구 안 하고 예, 원래 이게 이 정도 중요한 사건은 보안 수사에서 재청구하는 게 맞아요. 특수수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정유라 씨도 이게 계속 재청구했잖아요. 이원석 그때 부장이 기억나죠? 덴마크에서 데려와가지고 예. 영장을 계속 청구했잖아요. 예. 근데 한상혁 위원장 처리도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다. 예.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물론 권오수 회장 재판 때문에 공수처가 연결돼 있잖아. 공범인지 아닌지. 예. 그래서 기다리지만 이거는 빨리 무혐의했어야 돼요. 계좌 변론 사람들. 이걸 이게 오래 끌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이게 대통령실에 불쾌한 거예요. 검찰에. 그러니까 왜 도이치모터스가. 도이치모터 김건희 여사 사건 소위 말하는 들고 있냐 빨리 무혐의라고 종결하지. 요게 그렇죠. 대통령실의 생각이 일단 추정이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다는 취재한 거죠. 바로는 예. 예. 아직 보도된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섭섭한 게 바로 이 파우치. 예. 이건 각하예요, 바로. 예.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서 이게 끌 이유가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원래는 이게 영장이 한번 기각됐잖아요, 쌍방울. 그걸 빨리 보안수사 재청구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이제까지 끌고 있잖아요. 법카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냐. 예. 이런 게 불만이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거는 결국은 이제 그 검찰을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 중에 기강이 가장 무너진 게 검찰이다. 아니 검찰이 왜 검찰 일을 안 하냐. 이래서 이게 임미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네. 자 보세요.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예. 그죠? 예. 그리고 대통령 됐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대통령이 검찰을 확 틀어주고 간다. 네, 왜냐하면 네. 검찰총장 출신이고 본인의 가장 우군. 가까운 우군이었던 네. 한동훈 검사장관 법무부 장관 초대 법무부 장관 시키고 근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비대위원장 되면서 유난 갈등으로 사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서정국 변호사 얘기대로 검찰이 대통령 뜻대로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검찰은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없는 지점에 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네.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이걸 이게 한 라인으로 보는 거다 하나로. 왜 한동훈 이분이 자기 동기를 이원석 총장을 강력하게 추천해가 총장시켰잖아요. 네. 그다음에 송경호는 한동훈의 대학 선배지만 계속 검찰 경영부 따라다녔거든요. 네. 이 세 명은 원팀이란 말이에요. 원팀. 근데 이 원팀이 대통령실에 반기를 들고 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번에 김주현 민정수석, 예. 그다음에 박성대 법무부 장관, 예. 새로 이제 검찰 수뇌부 이원석 총장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편할 걸로 봅니다. 아니 자, 예. 민정수석실에 민심만 청취하도록 만든다는 거지 사전 기능은 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 기강. 아니 그러니까 그 사전 기능이라니 공직 기능. 그러면 예전처럼 사정기를 그래요. 컨트롤하려고 만든다는 아니, 건데 그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을 새로 만드는 취지가 사등이라는 건 직접 어긋나잖아요. 수사한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검사들의 기강을 검사들이 그거 수사도 왜- 안 하고 복지부동하고 무사한 일 하니 예. 수사를 제대로 아니, 하라고 저는- 그래서 대검 차장 출신 저는 그런 김주현 의미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정수석실을 만드는 거라면 정말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로부터도 저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아니 한다면. 근데 일반 민심만 들을 것 같으면 김태희 TV만 봐도 민심 다 듣는데 굳이 검사 출신을 왜 들고 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판하는 맞잖아요. 거잖아요. 예. 자, 그거는 확인하신 겁니까? 혹시 추정인 거죠? 뭐 확인한 것도 있고 뭐 네. 개인 생각도 있고 다 섞여 예. 있습니다. 어쨌든 언론을 보도는 건 아니고 우리 서정국 변호사 취재 반, 뇌피셜 반 이렇게 해서 만든 얘기 나온 얘기다라는 걸로 근데 아주 저희가- 엉터리는 아닐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경호 중앙지검 갈려요 이번에? 이제 이미 2년이 넘었잖아요. 이번엔 원래는 예. 이게 당연히 바뀌는 게 맞죠. 예. 그렇죠. 거예요. 아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얘기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원팀이 깨진 거 아니냐? 중간에 누군가를 두고 대화해야 할 상황 변화가 있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거는 이게 이준석 대표가 검찰을 너무 몰라서 그래. 이 세 명 아직 원팀이에요. 아, 대통령실하고 깨진 거는 모르지만 이 세 명 사이는 아직 원팀이에요. 어. 제가 알기로. 그러면은 만약에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 가르면 그게 용산 대통령실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 이것도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이제 그게 한동훈 합리적이죠. 한동훈 라인이 아닌 예. 뭐 기존의 윤석열 사단 중에서도 예. 라인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뭐 예전 같으면 뭐 박찬호 지검장도 있었었고 그랬었는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이원석, 송경을 저는 한 팀이라 저도 봐요. 네. 일단 근데 아마 이 라인이 아닌 다른 쪽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검찰 수뇌부하고 이 주요 보직들 있잖아요. 네, 정권 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거기를 다 소위 말하면 한동훈 라인으로 간다. 저는 그럴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어도.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전 비대위원장도 정치적 결단을 하셔야죠. 그 전에 아마 그 인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결단이라고 하면 전당대회 출마하고 이런 거. 일단 저는 출마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예.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으로 봤을 때는 뭐 앞으로 2년간 지방선거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자, 앞서 민정수석실 관련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공직기강 강화다 이렇게 한 얘기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민심 정치 요거와는 다르다. 요걸 저희 균형 잡힌 시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자 다음 저 주제를 좀 보죠. 요거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서정욱 변호사? 뭐 저는 이제 그 조건부 거부권 네. 여론조사할 때 세 가지로 질문해야 돼요. 네. 지금 당장 특검할까요? 네. 아마 특검하지 말까요? 네.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미진하면 할까요? 이렇게 1, 2, 3 세 가지로 여론조사하면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공수처를 지켜보고 나서 하자. 이 여론도 상당한 거로 보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이번에 거부권은 불가피한데 예. 두 가지를 첫째는 이제 공수처 결과를 보고 여야 합의하면 하겠다. 이걸 붙이고 두 번째는 이제 독소조항을 빼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가 한다. 이 무슨 이게 어려운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대한변협이나 제3의 단체에 추천권을 넘기게 됩니다. 민주당이 다 2명을 추천한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런 독소조항 빼고 조건부로 하겠다 하면서 거부권 하면 뭐 저는 이게 여론의 지지도 있을 거로 봐요. 결국 설 변호사 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명분 중에 아마 요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맞아요. 예. 공수처 수사 중이다는 거 하나랑 왜 특검을 실질적으로 야당이 추천하냐 요거 두 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의 수사 결과도 못 믿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제까지 역대 공수처가 맡은 수사 중에서 가장 진짜 영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잘 하고 있지만은 지금 오히려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특검을 통해서밖에는 해명할 수 없는 사건이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수사 어떠한 자료 기초 위에 저는 특검이 저는 덧붙여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추천권 특검에 대한 추천권은 근데 생각을 해보면 비교 단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22대로 넘어가게 되면 조국 혁신당이 있는데 똑같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대한변협이라든지 저는 추천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2명을 올리는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에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할 수는 있대. 그 특검에 대한 추천을 할 때는 대한변협이라든지 아니면 대법원이라든지 저는 어떤 여러 기관을 좀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변호사, 네. 요거 이 특검의 최상병 이 수사 요거에 대한 핵심 쟁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망에 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범위, 수사의 범위죠. 이제 사망 사건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거 경찰이 이첩과 관련한 외압이라든지 회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 원인도 일단 수사는 저는 경찰청에서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 수사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가 지금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이걸 발의한 쪽에서는 대통령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정욱 변호사 짧게 그 외압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은 이제 저는 직권 남용은 어느 경우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개입할 권한이 있다면 정당한 개입이니까 당연히 안 되고 개입할 권한이 없다면요. 아니 직권을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잖아요.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입니다. 그 따라서 이게 어느 경우나 권한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정당하고 없는 경우는 법리적으로 남용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거는 법리적으로 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게 적절한 행위냐 아니냐는 상관없이 사실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에
왜 대부분 다 무죄가 나오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직권남용죄가 어렵긴 하죠. 예. 직권남용 좀 찾아보세요. 어려워요.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 모시고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얘기 짚어봤어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